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엑셀 파일에 효과적인 교수법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를 드릴 테니 1번부터 10번까지 눈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모두 다 읽으셨나요? 네. 네, 저는 이 효과적인 교수법 중 1번과 6번, 7번을 수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문인규 학생이 1번, 6번, 7번을 읽어주세요. 학습자가 요구하는 바를 명확히 파악하고 기대에 부응함. 학습 내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시키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키워줌.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의 말을 경청한다는 분위기. 네,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는데요. 1번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을 덧붙이자면 학습 내용, 학습 목표 등의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되는 것이 효과적인 교수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번과 7번은 읽으시면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사항 중에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5번 평가와 학습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인데요. 이것은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떠올려보면 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시험의 내용이 지역적이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 아닌 곳에서 나왔던 게 떠올라서 적었습니다. 평가와 학습 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6번과 8번은 비슷한 내용인데 차이점이 있는데요. 6번은 학습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8번은 학생이 탐구하고 싶은 방향, 즉 진로에 대해서 수업 내용과 관련지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학습을 확장시키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효과적인 교수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1번과 6번, 7번을 반영할 것이고요. 나머지 사항 중에서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어슈어 모형의 오늘 수업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슈어 모형에 대해서 수업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대한 리뷰를 키워드 형식으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난 시간에는 교수 설계 이론과 교수 설계 모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수 설계 이론은 체제적 접근, 일반적 원리 등에서 원리와 레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 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수 설계 모형에 대해서는 타일러, 글레이저, 딕과 캐리의 모형 등에서 배웠는데요. 오늘 배울 모형은 어슈어 모형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형을 배웠던 것에 이어서 어슈어 모형이라는 새로운 모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책과 오늘의 수업 구성이 다소 다른데요.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책은 1절 어슈어 모형에 의해 2절 어슈어 모형 기반 교수 설계 사례의 순서지만 오늘 어슈어 모형을 맡은 7조의 수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슈어 모형의 AS 단계 이해와 사례이고 다음 단계는 SU 단계 이해와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2 단계 이해와 사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AS 단계 이해와 사례이고요. 제 수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어슈어 모형의 큰 그림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로는 AS 단계의 개념과 사례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학습 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학습 목표를 크게 숲과 나무로 구분해 보았는데요. 숲 단계에 해당하는 큰 학습 목표를 정현주 학생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슈어 모형 AS 단계의 개념을 알고 예시를 분석할 수 있다. 네, 아주 잘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숲 단계에 해당하는 목표는 어슈어 모형 AS 단계의 개념을 알고 예시를 분석할 수 있다이고 제가 나무 단계의 하위 목표를 간략하게 구성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슈어 모형의 계략 구조를 이해하고 학습자 분석 A 단계의 세 가지 요소를 이해하며 그리고 네이거의 목표 진술 방법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기르기를 간단한 하위 목표로 잡았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어쉬어 모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그 모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오른쪽 위에 회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페이지 수가 적혀 있는데 이게 책의 수업 순서와 오늘 수업 순서가 다를 것 같아서 기재해 놓은 것이니 여러분께서 이걸 참고하고 수업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쉬어라는 모형에 사용된 이 어쉬어라는 단어는 보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쉬어 모형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문인규 학생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정의를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나 훈련가들이 수업 매체와 공학을 교실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적 지침을 제공하는 교수 설계 모형. 네, 아주 잘 읽어주셨는데요. 방금 읽어주신 어쉬어 모형의 정의와 이 어쉬어의 보장하다라는 뜻을 합치면 효과적인 수업을 어쉬어하다라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적인 수업을 어쉬어하다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어쉬어 모형은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6단계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A. 학습자 분석 단계, S. 목표 진술 단계, 그리고 다음 S. 방법, 매체 및 자료 선정, U. 매체와 자료 활용, R. 학습자 참여 유도, 이 평가 후 수정의 6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어쉬어 모형이 어떤 모형이고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니 다음으로는 A단계 학습자 분석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 분석 A단계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2020학년 새로운 수업을 맡게 된 나, 그러니까 새롭게 선생님이 된다. 새롭게 만난 학생들에게 수업하기 위해서는 수업 전 학생들의 무엇을 파악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현주 학생께서 이 질문에 대해 간략하게 2가지 정도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특성이나 학생들의 선수학습 지식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특성이나 선수학습 지식을 파악해야 한다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앞서 던진 이 질문은 A단계, 그러니까 수업 전 학생들의 무엇을 파악해야 할까와 관련이 있는 단계입니다. 학습자 분석 단계는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일반적 특성과 출발점 능력, 그리고 학습 양식이 그것입니다. 이 3가지 학습자 분석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생님이 되어서 수업 수준을 결정하고 어떤 예시를 사용할지 정하고 또 교수 멘트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년 등을 의미하고 출발점 능력은 새로운 학습 시작 전에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 태도를 의미합니다. 학습 양식은 한 개인이 학습 환경을 지각하고 상호작용하며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 특성은 여러분께서 간략하게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 출발점 능력은 우리가 앞서 페이지 64페이지에서 이미 배웠던 것처럼 일반적 특성과 출발점 능력은 이렇게 간략하게 봐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학습 양식은 새롭게 보는 개념이고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학습 양식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 양식은 지각적 선호와 강점, 정보 처리 습관, 동기적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각적 선호와 강점은 학습자 자신이 사용하기 좋아하고 잘 적응된 다양한 감각적 통로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지각적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수업을 다채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정보 처리 습관은 개인이 정보의 인지적 처리에 접근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구체적 계열적, 구체적 무선적, 추상적 계열적, 추상적 무선적 양식의 4범주로 세분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로 살펴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정보 처리 습관 유형의 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체적 계열적의 정보 처리 습관 유형을 가진 학생은 논리적 순서로 제시된 직접적, 체험적 경험을 선호한다고 하고 추상적 계열적 정보 처리 습관 유형을 가진 학생은 논리적으로 제시된 언어 상징적 메시지를 잘 해독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습 양식의 지각적 선호와 강점, 정보 처리 습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동기적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기적 요소는 이미 여러분께서 켈러의
ARCS 모형을 과제로 진행했고 교수님이 프린트를 주신 만큼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켈러는 동기적 요소에 관해서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에 ARCS 모형을 제안했다 정도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우리는 어시어 모형의 구조를 이해하고 A, 학습자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A, 학습자 분석은 일반적 특성, 출발점 능력, 학습 양식을 포함하고 있고 이 학습 양식은 지각적 선호와 강점, 정보 처리 습관, 동기적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구조화를 통해서 A단계를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이제 다음으로는 A단계 익히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기 안에 있는 내용을 문인규 학생께서 읽어주시고 일반적 특성, 출발점 능력, 학습 양식의 답에 알맞게 골라서 선택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 A 학생은 중학교 3학년이고 여학생이다. 이것은 일반적 특성인 것 같고요. B 학생은 생물 선생님이 되고 싶기 때문에 생물 과목에 많은 관심이 있다. 이것은 학습 양식에 해당한 것 같고 C 학생은 이미 수학 1을 배웠기 때문에 수학 2를 배울 능력이 있다. 이것은 출발점 능력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대답해 주셨는데요. 문인규 학생이 말한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적 특성은 기억 보기에 해당하고, 디귿 보기는 출발점 능력에 해당하고, 니은 보기는 학습 양식에 해당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A단계, 교수 설계 사례 중 A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설명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수 설계 사례를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이 교수 설계 사례에 선생님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사례를 바라보면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사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이러한 교수 설계를 마치 자신의 수업을 분석하는 것처럼 집중력 있게 바라본다면 이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례를 볼 때 우리가 이 사례 수업의 선생님이 된 것처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교수 설계 사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학습 주제는 조동사 can, could, and be able to의 활용이고 대상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전반적인 수업 개요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저는 학습 목표와 학습자 분석만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조동사 can, could와 be able to를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 수 있다이고 학습자 분석을 살펴보자면 학습자 분석을 통해 앞서서 학습자 분석을 통해 수준을 결정하고 교수 매체를 선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교수 설계 사례 또한 학습자 분석을 통해서 미디어에 익숙한 학습자를 고려하여 동영상 자료와 어쩌고 저쩌고로 작성되는 등 학습자 분석을 활용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자 분석의 자세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이는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읽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S단계, 목표 진술 단계에 대해서 배울 차례인데요. 목표 진술이란 학습자가 달성해야 할 학습 목표를 가능한 한 명세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목표, 방법, 평가 간 일관성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이거는 구체적인 목표 진술을 위한 ABCD 4가지 요소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메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학자이고 목표 진술에 관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접한 학자인데요. 페이지 62페이지, 그러니까 교과서 페이지 62페이지를 보면 이미 메이거가 도착점 행동, 상황이나 조건, 수락 기준 등에 설명한 것이 있음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현주 학생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대상, 행동, 조건, 증거를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상, 학습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 행동,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목표를 관찰할 수 있는 행동 동사로 진술. 조건,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자원, 시간, 제약을 포함. 증거,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할 기준 혹은 증거를 포함. 네, 아주 잘 읽어주셨는데요. 정현주 학생이 잘 읽어주신 것처럼 메이거는 이 구체적인 목표 진술을 위해서 대상, 행동, 조건, 증거 등의 4가지 요소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목표 진술 사례 분석을 살펴보자면 이 ABCD 방식으로 앞서 전반적인 수업 개요에서 학습 목표의
학습 목표를 읽은 것처럼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조동사 can과 그 부정형을 활용하여 평서문과 의문문 5문장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인데요. 여기서 대상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이고 행동은 만들 수 있다. 조건은 조동사 can과 그 부정형을 활용하여, 증거는 평서문과 의문문을 5문장 이상, 이렇게 ABCD 방식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S단계 익히기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앞서서 숲단계에 해당하는 학습 목표가 이렇게 어슈어 모형 중 AS 단계의 개념을 알고 다양한 예시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였는데요. 이를 ABCD 방식으로 분석해 보자면 대상 A는 생략되었습니다. 교육공학 및 방법 수강 학생들이, 행동 B는 AS 단계의 개념을 알고 다양한 예시를 분석할 수 있다이고, 조건 C는 이번 수업 시간 안에이며 증거 D는 3가지 이상의 예시를 분석하기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어슈어 모형의 간략한 구조와 AS 단계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서 이해해 보았는데요. 그것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어슈어 모형은 다음과 같이 6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습자 분석, 목표 진술, 방법 매체 및 자료 선정, 매체와 자료 활용, 학습자 참여 유도, 평가 수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습자 분석과 목표 진술을 간략하게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자 분석은 일반적 특성, 출발점 능력, 학습 양식을 포함하고 있고, 학습 양식은 지각적 선호와 강점, 정보 처리 습관, 동기적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목표 진술은 메이거가 ABCD의 4가지 요소를 제안하였는데요. 대상, 행동, 조건, 증거가 그것입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서머리를 해보았고 마지막으로 디브리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시된 구조도 중 일부를 빈칸을 뚫어 여쭤볼 테니 1분간 이 서머리를 꼼꼼하게 훑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1분이 지나서 이 디브리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문인규 학생께서 이 물음표가 되어 있는 박스를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스의 답을.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학습 양식인 것 같고요. 오른쪽에 두 번째 물음표는 대상 A인 것 같습니다. 네, 문인규 학생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박스는 학습 양식이고 두 번째 박스는 대상 A입니다. 수업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